네. 다음은 서명옥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강남갑의 서명옥입니다. 우선 저는 연금 문제는 복지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니고 키포인트는 기금이기 때문에 즉 돈이죠.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경제 논리로도 저는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경제학 박사이신 우리 윤석명 박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말씀 먼저 드리고 답변은 추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국민연금 제도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보장성과 지속 가능성이죠. 현재 같은 보험료과 소득 대체율로는 계속 유지할 때는 우리 연금 계획이 없다면은 30년 후에는 우리 기금은 고갈되죠. 네. 일부에서는 적게 내고 많이 받자고 주장합니다. 저도 정말 찬성합니다. 환상적이죠. 그게 된다면은 이렇게 지금 이 연금 문제 가지고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기금, 돈, 우물에서 샘솟도 생기는 건 아니죠. 그리고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소득 대체율을 갖다가 치밀한 계산 없이 인상하기만 한다면은 미래 청년 세대에게는 빚더미를 안겨주는 아주 저는 무책임한 우려를 범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윤 박사님께서도 아주 뻔뻔한 행동이라고 하셨죠. 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월급이 오르지 않고 생활비가 부족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다 팔 물건이 없는지, 그리고 투잡을 뛰어야 되나 하고 가정 내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침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연금제도 외에도 포트폴리오를 다시 짤 수 있는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제도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회에 이 모든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제도까지 이 연금 계획을 하는 테이블에 올려가지고 저는 같이 논의를 해야 정말 국민연금이 바라는 지속 가능한 저는 보장성이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도 임시방편 연금계획이 아니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목적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인 저는 기재부라든지 금융위,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서와 저는 같이 노동을 해서 정말 후세대에게 부끄럽지 않는 저는 연금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저기 PPT 잠깐 좀 없어요? 예, 보시면은 소득 대체율을 올리게 되면은요, 저소득층하고 고소득 사이에 혜택을 보는 게 상이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소득 대체율을 올리게 되면은 고소득층인들한테 좀 더 급여를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이 훨씬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소득 대체율을 올리는 걸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외래 우리가 처음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고 그 반대의 효과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저는 현황에서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단순하게 소득 대체율을 올리는 데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참에 연금 계획을 위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모든 걸 테이블에 올려놓고 저는 관련 부처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미래 세대에게 연금 문제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우리 윤 박사님 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명옥 의원님, 너무너무 좋으신 말씀 주셔갖고 제가 부담을 많이 덜겠는데요. 주신 말씀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제도를 가지고서 모든 국민들이 충분히 먹고 살면서도 후세대 부담을 안 줄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소득 대체율 상향 조정은 지금도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크레딧 제도 얘기가 나온 얘기는 뭐냐면 취약계층들이 국민연금 가입에서 빠져 있거나 네. 가입하더라도 가입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소득재분 배기능이 있다 그러지만 아주 안정적인 직장,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이 혜택을 거의 독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소득 대체를 올려준다 그러면 말은 복지 확대인데 네. 후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떠넘기면서 결국 먹고 살만한 사람한테 더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소득 대체율 상향 조정보다는 네. 거기에 쓸 재원을 다른 취약계층한테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 하나만 말씀드리면 독일은 자동안전약치를 도입했습니다. 독일하고 일본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KTX 타고 가다 호남 가는데 전주 갔다 갑자기 대구 부산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이게 소위 말하는 복지 정책에서의 경로 의존성입니다. 패스 디펜던스입니다. 왜냐하면 독일하고 일본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연금 제도가 독일 제도가 일본을 거쳐서 들어왔어요. 네,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노무현 정부까지는 그 방향을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정신승리를 하고 있어요. 한국적 길 따로 갈 수 있다고, 복지 경로를 이탈할 수 있다고, 탈사하면 대형 사고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 걔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는 자동안정제 시도는 필수적인 거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연금 하나만 갖고 볼 수 없는 게, 지금 아까 앤드류 라일리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친구가 OECD 펜시너리 밸런스로 국가별 소득 대체를 비교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국민연금 보험료가 9%인데 지금 올해 기준으로 41.5% 소득 대체율인데 이거 적다고 우리 50% 올리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퇴직연금 보험료가 8.33%예요. 근데 이 가입자가 지금 현재 타겟 파퓰레이션 대비 53%가 가입하고 있는데 OECD 가이드라인에서는 가입 대상자가 80%가 안 넘으면 소득 대체율 한 축으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53%는 가입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입해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삼성이니 현대, LG니 저 같은 직장인이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다 가입해 있어요. 이중 혜택을 받는데 그건 다 빠져 있다는 거죠. 거기다 기초연금까지도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은 엄청 들어가는데 한국은 소득 대체율도 낮고 복지율도 낮은 걸로 나온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예를 들면 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9월 달에 발표했던 안 중이 구조개혁이 아니라 그러는데 거기서는 굉장히 본질적인 두 가지를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가장 구조개혁의 핵심은 자동안정장치입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건 뭐냐면 퇴직연금의 점진적 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거거든요. 점진적 강제화를 해서 퇴직연금 타겟 파퓰레이션의 80%가 넘어가면 어느 순간에 갑툭튀로 우리나라 소득 대체율이 최소 15%에서 20% 올라갑니다. 지금 40% 유지할지라도 OECD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소득 대체율은 55%, 60%가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겠죠. 마치셨습니까? 네. 네, 다음은 서영석 의원님.